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오늘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환율이 움직였거든요. 장중에는 환율이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여주질 않았는데, 그래도 미미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투자할 때 항상 그 환율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하자 그러는데, 어제 우리 환율은 안 움직였는데, 달러 지수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투자를 해봐야 되나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100% 투자는 안 했어도 일정 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한 30% 정도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지켜봤더니, 제 예상대로 달러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장 시작하면서부터 환율이 슬금슬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1310원대. 그래도 1310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130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지만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번 배팅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수로 봐서는 바닥권에서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환율만 안정화되고 달러가 좀 약세가 된다 그러면 투자해볼 만하죠. 달러 지수도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109까지 갔었잖아요. 109에서 107. 장 시작하면서 107이었는데,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106.5.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거진 1 정도 빠졌으니까, 거진 뭐 한 0.8, 0.9% 정도 빠졌으니까요.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는지, 조정을 받다가 빠지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레버리지를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300포인트에서는 레버리지, 곧버스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거기서 거의 움직이질 않죠. 오늘 코스피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이, 글쎄요. 어제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죠? 한번 올라주면 꾸준히 올라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나스닥이 어저께 조정받은 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증시 체력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 받쳐줄 사람도 없고, 조금만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2, 3% 올라가는 거 우습게 올라가고요.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2, 3% 금세 빠지고, 체력이 없어요.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지금 어떠한 자금 회전이라든지 자금 흐름 이런 거에 관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진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행태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장이 움직이는 그 판이니까 등락폭이 심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요, 자주 사고 팔고 단타 치는 것보다는요, 한 가지 방향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매집을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230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꾸준히 사 모아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요. 중국도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많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 니케이가 장을 열었죠. 장을 열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갔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원자재 이 시장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돈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 일단은 유럽, 그죠? 그리고 21일 날 그 ECB에서 금리 결정이 있죠. 0.25%든지 0.5%든지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달러는 조금 약세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오는지,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이나 은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1840, 그죠? 이 은 같은 경우는 22, 여기서 이제 이만큼 빠졌거든요. 요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증시라든지 안정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들 침체 걱정하는데, 침체는 아직 아니에요. 침체가 오려고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 그 내 주머니가 빵빵한데 무슨 침체입니까? 그죠?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내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되고, 매일 끌고 나가던 차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한두 번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심리가 팽배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유가가 폭폭 올라갔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100불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어저께 99까지 갔다가 98로 횡보를 했는데, 이 유가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물량을 얼마나 매집을 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겨울 대비해가지고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가격대가 많이 높은 것 같다. 근데 바이든이 갔다 왔잖아요, 사우디에. 오펙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오펙이 결정한다는 그 단어 자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펙이 100불 이상을 만들질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온 게 아닌가. 그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미국이 LNG를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워렌 버핏이 LNG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그죠? 영공이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최초로 그 개방된 영공의 비행기를 타고 간 게 바이든이고, 어떠한 그 이정표는 있었어요. 바이든이 가가지고 그냥 놀다 온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유가가 100불 이상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85불에서 100불까지만 돼도 정유회사들, 특히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 엑소모빌 비롯해가지고 쉐브론, 뭐 영국의 뭐 BP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 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우디라든지 이 국가 정유회사들 아니면 그 아랍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렇죠 손해를 보는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85불에서 100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불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천연가스 이거 뉴스가 나왔죠. 드디어 노드스트림 1 이제 재개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 한두 달쯤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노드스트림 1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가스 양을 60%를 줄였다가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가스관을 끊어버리고. 근데 한번 끊는다는 거는 가스관 있죠. 가스관을 한번 끊는다는 거는 이제부터 너하고는 거래를 안 할게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드 1이잖아요. 노드 1이에요. 옆에 노드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드 2 같은 경우는 이거 가동을 안 하죠. 그죠? 그 러시아에서 먼저 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 노드 1 고장났어. 터빈도 안 와, 뭐도 안 와. 이거 지금 재개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가즈프롬에서 이거를 슬금슬금 뒤로 빼기 시작해요. 그렇다 그러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그러면 노드 2 사용하자 하면 되는데 노드 2 사용하는 순간 미국하고는 적이 되는 거죠. 그죠? 미국이 이 노드 2 때문에 노드스트림 2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약간 이거 음모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뭐하고 하여튼 유럽이 이 모양 작살이 났는데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 나오는 그냥 남아 도는 천연가스를 LNG를 유럽에다 팔고 싶을 뿐이고 유럽하고 이제 나토를 위시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작살내고 싶을 뿐이고 거기서 나온 건데 노드2를 가동을 한다? 아니죠. 그러면 가스는 이제부터는 미국이라든지 사우디, 이스라엘 이쪽에서 오는 가스를 사용한다. 근데 그게 한 2년 걸린다. 그죠? 준비하는데 그때까지는 유럽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러시아에서 압박을 하고 가스를 끊어버린다. 가스 개통을 안 시킨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그거는 예상돼 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다시 175까지 올라갔어요. 175. 175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나. 튀르키안이죠. 이름도 바꾸는 터키 대통령 대단해요. 근데 이게 먼저 번에 16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요거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터키가 이상하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 너무 많이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끝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이, 요게 이제 지금 5시, 제가 한 6시쯤 캡처를 했거든요. 6시쯤 캡처를 했는데, 현재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니까, 유럽이 상승을 했네요. 다 빨간색. 이거 다 빨간색. 그죠? 얘네들이 다 빨간색이 돼버렸어요. 빨간색.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유럽도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달러율을 한번 해드렸고, 이거 빠져가지고 제가 레버리지 샀다. 달러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엔달러도 빠지고 있다. 그죠? 138에서 137까지 쑥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도 이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가 믿업질 않아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반도체 육성법 통과가 임박했다. 그죠? 임박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미묘한 사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칩4라고 아시죠? 3개월 전쯤에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칩버라고. 그 다음에 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자세히 해드릴 텐데, 이 칩버에 가입하라고 8월 말까지 결정을 하라 그런 거예요. 8월 31일까지 있나요? 31일까지. 결정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칩버에 가입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몇몇 나라들이 문제 있는 나라들이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 제한,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러시아에서 제한을 하는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는 신뢰를 저버린 거잖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에다 제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장이에요. 어디서 이제 원자재를 저한테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도 들쑥날쑥 물건을 보내주다 안 보내주다 그러면요. 그 업체하고는 거래를 안 하죠. 그 업체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저는 선택을 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근데 가스를 끊어버렸다? 그거는 신뢰를 저버렸다. 러시아도 아는 거죠. 이제는 유럽에다가 장기적으로 가스를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러면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려야지. 그게 어디입니까? 브릭스하고 중국이죠. 그리고 11월 달에 베이징에서요, 유럽 정상회담을 갖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이 그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이런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10월 달에 시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마지노선이 10월. 10월 이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보면 됩니다. 중국은 10월 달 바이든, 미국은 11월 달. 근데 현재 봐서는 바이든 작살나게 생겼죠. 시진핑 3기 연임 시황제를 만드는 거, 영구적으로 이제 그 시진핑이 주석이 돼가지고 중국을 통치하는 그런 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공산당이니까. 근데 바이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재선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봅니다. 그렇죠. 재선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요. 기후법안 좌초가 됐잖아요. 이게 누구? 멘츠. 민주당의 멘츠 의원 때문에 이게 작살나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바이든 1호 공약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못하면 바이든 재선은 끝났다. 그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나온 게 금준의 기후 비상사태 손빨 수 있다. 기후 법안이 좌초돼가지고 기후 비상, 지금 기후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친환경 에너지 표방하다가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석탄 다시 캐가지고 그 비싼 석탄을 다시 떼가지고 전기를 낸다. 원자력, 원전 다 박살나가지고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되는 거를 다시 연장을 한다. 그죠? 이런 때예요, 지금. 친환경하고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탄을 떼가지고 지금 전기를 만든다는데. 유럽하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폭염 때문에 어마어마하잖아요. 폭염이 뭡니까? 전기예요. 에어컨 빵빵 틀어야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구가 한번 크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센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지구가 멸망을 한다? 기후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환경, 대재앙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가 에어컨 보급률이 거진됐을 때,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에어컨 보급률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구에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엄청난 인구가 엄청난 에어컨을 갖다가 돌려버리면, 그 에너지라든지 그거를 감당 못할 것이다. 이런 제가 이제 내용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전기 생산하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우리나라도 여름에 폭염이 와가지고, 폭염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방송이 나와요, 밤에. 저기 에어컨 좀 온도 좀 올려달라고. 그죠? 잘못하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그 변압 시설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금 너무 초과 사용해가지고 위험한 지경이니까 에어컨 온도 좀 조금만 높여주시고, 선풍기 좀 켜달라고. 이런 방송이 밤에 나왔어요. 밤 11시쯤 돼가지고. 그게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때문에 다 작살나게 생겼는데 미국 국민들은요, 친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오길 바라는 거고, 지금 전기세, 가스세, 이런 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은 죽게 생긴 거죠. 다시 친환경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바이든은요,
작살 나는 거죠. 11월 중간선거 작살 나잖아요. 그러면 재선은 없는 거죠. 지금 투표에서도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전에 반도체 그 다음에 칩버에 연계되어 있는 게 바로 펠로시예요. 펠로시가 왜 갑자기 대만을 갑니까? 대만 갔다가 이제 아시아를 좀 한 바퀴 삥 돌아온대. 여기 보면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아시아 국가들은 순방을 한다는데 펠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악관이 만류했대요. 그렇죠. 지금은 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펠로시가 누구죠? 미국 권력 서열 3위. 4위인가요? 3위인가? 4위인가 그럴 거예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요.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대만으로 온대요. 참나.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그죠? 금명반의 동남부 유럽까지도 확산.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게 칩보거든요. 칩보. 여기 보면 칩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8월, 이게 3월에 칩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칩보. 칩보가 뭐냐? 반도체 4개 국가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 미국, 그죠? 한국, 그죠? 일본, 대만. 문제가 이 대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은. 대만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안 좋게 얘기죠. 지금 기사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 좋은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8월 말까지 결정을 해달라 그랬어요. 요 미국 놈들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 사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수출량이 중국에 우리가 한 30% 수출한대요. 반도체. 근데 이 30%가 끝이 아니라 중국은 홍콩이 있잖아, 홍콩. 그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30%. 근데 예전에 홍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공산당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60%예요, 60%. 그러면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량의 한 60%가 사라진다. 50%에서 60%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타격을 미국이 다 흡수를 해주고 미국에서 시장을 다 열어줄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이나 윤석열이나 지지율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아무도 믿질 않죠.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되면요. 옛날에 사드 사태의 몇 배에 대한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하고 대립각이 예전에 2018년도 이때의 대립각이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뉴욕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정학적 위치 아니면 어떠한 냉전, 그죠? 신냉전에 준하는 그런 경제적 냉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야 우리도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자국의 공장들을 다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판에, 그죠? 지금처럼 미묘한 판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쓰든 계속 이거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끌든지 과감하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미국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좀 많이 불안해요. 그죠? 이런 거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중심을 못 잡아준다 그러면 좌파고 우파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민주당이고 무슨 국민의힘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디를 지지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경제를 논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우리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작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그 작업을 하느냐? 외교 부분에서 이 돈이 차지하는 부분, 그죠?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거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사실상, 오늘 투자하고 나서도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찜찜하더라고요. 아니면 팔면 되죠, 뭐. 그죠? 고버스 사면 되고. 그렇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봐야 될 거. 21일 날 22회의 있고요. 26일 날 FOMC 회의 있고요. 그죠? 22회의에서 0.25, 0.5%. 저는 뭐 한 1% 올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FOMC 회의에서는 0.75.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죠. 잘못하면 1%도 올라갈 수 있는데 1%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예요. 더 땡큐. 오히려
연말에 3.5에서 3.75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증시에는. 그렇다. 그리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것 같고,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미국이 재편하는 에너지 판도, 그죠? 특히 천연가스, LNG 이쪽의 판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금리 인상,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 특히 부동산 다 작살나고 있어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는 거는 금리예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주식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턴이 굉장히 심하죠. 한번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죠? 만약 지금 부동산 그 조정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부동산 임대료가 떨어진다 그러면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한 3, 4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떨어질 때 큰 폭으로 떨어진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도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